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민주파출소 뉴스 포렌식 진행자 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브리핑 마치고 오신 김현 국민소통위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 자문 맡아주실 양태정 법률위 부위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오늘 두 분과 또 분석해볼 팩트체크 키워드부터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포정치 부활, 드럼통 들어간 나경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야, 연일 이제 그 극우적 발언을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 일단 영상부터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인스타에 막 올리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드럼통이라는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습니까? 예. 정말 그만큼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아시잖아요. 재판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7명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 아무래도 그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그 드럼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이거 정확하게 누구를 겨냥하는 어떤 의미십니까?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가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들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잘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상상의 영역입니까? 아니, 그래서 신세계 영화가 드럼통이 무슨 의미이신지도 아실 거고, 그래서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영상 보셨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 정치 현대사에서 이렇게나 반복적이고 수시로 이런 폐륜적인 정치의 모습을 보여왔던 시기가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지금 드럼통 사진 이런 커뮤니티의 내용들을 가져다가 지금 반복적으로 자신의 그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나경원 의원인데, 근데 이런 음모론, 악마화, 정작 그 당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피해자분들은 경찰 권력이 사실 굉장히 강압적이고 이제 무자비한 수사로 인해서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던 건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가 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감시단을 구성하고 예. 소통위원회에서 파출소를 통해서 허위조작 정보가 유포되고 날조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활동 목표로 삼은 지점이 바로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행위와 말 때문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공중파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점에 정말 경악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당의 그 경선이 진행 중인데 4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후순위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언론의 노출 빈도수를 높여서 뭔가 사위 안에 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예전에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올 때 그때도 SBS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장애인들을 그 자기의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도구로 썼던 것 때문에 굉장히 몰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치졸하고 잘못된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에서 뛰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자괴스럽고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그랬고 건물 처분하는 과정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통상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사자에 대한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소재로 삼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특수부 검찰총장 이래로 이 문제가 그냥 비일비재하게 오염되고 있는데 사실 자살하거나 병마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몽땅 7명으로 지칭하면서 이재명
후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나경원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볼 땐 이번에는 피해 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7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유서, 유언 이런 것들이 남겼던 얘기는 검찰 수사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치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더 씌웠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네. 지금 요 관련된 지금 이야기 드럼통 얘기가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그러니까 소위 일베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커뮤니티와 관련된 그 관련 내용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런 발언들 법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SNS 인스타그램에 이제 드럼통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이거를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 본인이 여러 방송, 유튜브 특히 뭐 보수 매체든 여러 유튜브에 나가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치 뭐 이재명 대표 전 이제 예비 후보시죠. 뭐 7명이 사망을 했다. 근데 드럼통 그리고 뭐 조폭 이런 얘기를 연관시킴으로써 사실 그 대화의 뉘앙스라든가 종합적으로 종합해봤을 때는 마치 이재명 대표께서 이 7분의 뭐 사망과 관련이 있다. 나아가서는 직접 뭐 살해했다라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 이제 250조 2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에 해당하면 물론이고 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어제 고발장 작성을 해서 아마 이제 빠르면 오늘 아마 이제 경찰에 접수가 돼서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거로 되고요. 앞서 뭐 김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곧 국민의힘 경선 4인 안에 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면서 허위사실 유포해서 좀 이제 뭐 극단적인 지금 보는 지지자들의 조금 더 그런 투표를 받아서 아마 여론조사를 통해서 4등 안에 들려고 하는 선거 전략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비열한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따른 빠른 수사를 좀 저도 촉구하는 바이고요. 자,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이 사실 공포 정치에 대한 부분들, 사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봤던 공포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계엄이죠. 계엄과 그리고 이제 이 국회의원들을 수거해서 영연백에 넣으려고 네. 했던 그 사건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정치를 사실은 쇼로 몰아가고 그다음에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예. 행태인데 정말 예전에도 그 빠루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재판이 5년이 넘도록 지금 네. 지속되고 있는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 특혜를 받고 있는 배경에는 윤석열 부부와의 인연과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남편이 그 장모와 네, 예. 관련돼 있는 재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직 지금 법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이완규 그 지금 법제처장은 또 장모 변호사까지 했던 이런 패밀리인데 이런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법적 카르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나경원 의원의 이런 행동은 국민의힘 안에서 왜 이런 게 그냥 방치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는 좀 추궁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세계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미루어 짐작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법조인 출신이라서 그렇게 또 비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그 생생하게 예. 이재명이다. 이재명 후보가 드럼통으로 불리는 거 아시죠?라고 인용해서 전달하는 것도 선거 지금 조기 대선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명백히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된 영상이 나가겠지만 일본 자유대 창설 기념 행사에 나타난 그 예. 나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들 감정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정말 그 친일에 대해서는 뭐 언제까지 그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국민 감정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하면 되는데 또 비껴나가고 예전에는 그 이전에 BBK 주어 없다 아주 유명한 그런 대변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죠?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발악에 예, 네, 그렇죠.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홍준표,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네 명이 유력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되는데 언론이나 내지는 방송에서도 이 보도가 여과 없이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저는 방송 심의의 그 심의 대상이라고 좀 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 진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지금 SBS 진행자가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심위 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럼통 관련돼서 김성애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그 과거 주유비 논란을 소환을 네, 했다라고 하네요. 관련돼서 자료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2010년도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이 지급되던 유류비 지원비가 이제 2년치가 2,46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하루에 4차례 주유를 하면서 2년간 주유비 5,7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었죠. 국회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제 국회에 있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그리 멀지 않은 중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이 정도의 주유비가 카드로 사용됐다. 그 관련된 논란이 터지자마자 이거 뭐 카드깡, 주유소깡 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일었던 바도 있었죠. 그 관련해서 네, 말씀 그렇습니다. 주시죠.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정치 자금이나 사무실 유지비에 이제 유류비가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그 소환해서 생각해보는데 제가 이제 안산이거든요. 서울에서 안산까지 들어가는 유류 비용이 한 5일에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대략 15만 원이고 5일 하면은 한 75만 원에 80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그렇고 그다음에 12개월로 기준 잡으면은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저분은 지역구가 동작이었던 그렇죠. 시기인데 그러면은 어디 뭐 투어를 하고 다녔나 서울 시내를 아니면은 다른 차량 네. 본인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적인 업무로 하는 공유 차량 말고 예. 다른 차량의 기름값까지도 쓰지 않았겠냐라고 미뤄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그때도 저 서울시장 후보일 시절에 저 미용 문제에 굉장히 각별히 또 관심이 있어서 또 비용 많이 썼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와 연관되는 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좀 지난 일이라서 좀 넘어갔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예. 이 본인이 누군가를 지적할 때는 자신의 과거를 좀 행적을 돌아보고 내가 이쯤에 지적하는 게 맞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할 때 나는 혹시라도 그런 문제에 적용된 바는 없는지를 좀 검토하고 퍼포먼스를 해도 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번의 과정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저 사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드럼통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정치라는 것이 안 맞다는 걸로 끝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김 위원장님 오늘 이제 또 네. 치러질 그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참석을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상을 네.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우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 뒤에 그 네. 많은 내용 있는 거 잘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다음 팩트체크 키워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국민소통위원회 극우 언론 대응 현황입니다. 현재 그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국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여전히 그 자극적인 기사와 음모론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론을 왜곡하는 극우 언론에 대한 대응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줄곧 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뒷받침을 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던 스카이데일리,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그 심리가 그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불과 한 10분 전에 취소를 했다라고 듣긴 했는데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죠. 사실 언론중재입법에 따라서 뭐 모든 언론기관은 언론중재위 중재에 이제 충실하게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당일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문을 불출석한 것 자체가는 굉장히 이제 뭐 우리 당은 물론이거니와 언론중재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행동이 이제 계속된다고 하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이런 이제 네네. 신문기일에 이제 불출석할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우리 청구인 신청인 쪽에서 중재 신청한 중재 안대로 그냥 확정돼 버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돼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한 번 더 이런 일이 계속 나오지 않아서 계속된다고 하면 아예 그냥 우리 쪽 의견을 언론중재위원회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니어도 그 심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산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말씀 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은 상황인 거네요, 스카이데일리 측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예.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국민소통위원회에서 대응을 하면서 특히 경찰에서는 이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좀 개시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언론중재위의 심리로 관련된 문제가 지적됐던 기사가 삭제되거나 또는 반론 보도가 이제 게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스카이데일리에서 앞서 이 심리를 10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이걸 취소한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담, 이런 심리가 좀 작용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많은 허위 기사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까지도 있었던 그런 이제 언론사였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당과 민주파출소에서 계속 고발도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따라서 부담은 굉장히 느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 자체에 사실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변명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짓말은 그렇죠.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불출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제 이런 심리에 여러 번 출석을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이거든요. 거기 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분들도 다들 이제 본업들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바쁜 시간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렇죠. 또 준비하는 또 신청인 쪽이나 대리인들, 변호사들도 준비를 많이 해서 오는 건데, 그거를 만약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말씀대로 당일에 그것도 몇 분 전에 이렇게 불출석했다? 이거는 정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국민소통위에서 여론을 왜곡하고 이제 안전법규를 지금 위배하고 있는 그런 현수막들 대거 또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철거 관련된 소식 좀 전해주시자면요. 예, 지금 현수막 이제 정치적이라든가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죠. 정치적 정치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든가 범죄를 동조하는, 내란을 선동하거나 내란 동조하는 이런 현수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민주파출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을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3,414건의 그렇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안전신문고나 이제 중앙선관위에도 신고를 합니다만 횟수는 적지만 주로 안전신문고는 이제 현수막이 이제 보행자의 안전이 위배됐을 경우 이제 아무래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아무래도 이제 부정선거 운동이나 하전선거 운동 이런 선거법과 관련된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제재를 한다는 면에서 어쨌든 민주파출소면에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조속히 신속히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방금 현수막 성과 및 종합 보고의 수치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신고된 건수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철거가 되는 건수는 좀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선거법 위반 소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현저히 신고 건수 대비해서 철거는 수가 좀 적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현수막은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관리를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제 지자체장의 이제 정당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이제 대응하는 이제 좀 이제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그런 현수막이 난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지자체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해줄 필요도 있고요. 사실 신고 건수가 많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좀 예방적 차원에서의 신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현수막 자체만 놓고 봐서는 당장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현수막을 아예 그냥 무슨 스토리텔링 하듯이 막 거짓말 스토리텔링 하듯이 쭉 하는 현수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 자체만 봐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사실 이게 다른 것과 종합적으로 뉘앙스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허위 사실. 네네. 특히 뭐 이제 우리 당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 같은 거를 마구 남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계속 조치를 취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팩트체크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선거까지 뒤흔든다. 딥페이크 주의보입니다. 이제는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제 딥러닝과 가짜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뿐만이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조작을 해서 진짜처럼 만드는 기술 딥페이크, 최근엔 이제 선거판까지도 지금 계속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영상을 보고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again. People might be surprised to hear me say this, but I actually like Ron DeSantis a lot. 예, 당시 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진짜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제 그 발언, 본인이 직접 이제 그 목소리를 담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 당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런 딥페이크 영상 또는 음성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나 대선이 좀 코앞인 상황에서 이 딥페이크 문제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죠. 이 피해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지속된 내란 사태 때 사실 가짜 뉴스가 굉장히 범람했거든요. 예, 그렇죠. 특히 그래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뭐 허위로 한다거나, 심지어 이제 우리 당 전 이재명 전 대표님에 대한 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딥페이크를 기술을 이용해서 막 방송을 퍼다달고 그게 또 확산되고, 이런 가짜 뉴스가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4월 1일 시행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아예 이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특히 이걸 활용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허위사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만약 하나 AI를 이용한 영상 같은 걸 할 경우에도 이게 사실을 혼동하거나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꼭 이게 AI로 만들어진,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거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권자들이 이제 오해한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있고, 만약 이로 위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꽤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두었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래도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딥페이크 영상이 우후죽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제작이 굉장히 손쉽기 때문이다라는 그 지적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챗 GPT를 비롯한 이런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정확히 LLM 서비스죠. 이제 이런 네. 기술이 이제 대중화되고, 요즘 또 지브리 스튜디오 풍의 사진을 이렇게 그렇죠. 제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을 치러지기 때문에 거의 한 60일밖에 안 남은, 2달도 안 남은 사이에서의 이제 총력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막아서 이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게 하는 그런 게 지금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공정선거, 공정경선이라는 룰 아래서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혼탁한 선거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우려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당에서 저쪽 당이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혼탁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불법 이미지 같은 게 막 확산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심지어 제가 어제 이제 다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모 경선 후보의, 다른 당 모 경선 후보의 약간 이제 공보방 같은 데서 아예 일베에서나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막 합성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당 예. 이제 우리 당 경선 후보가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를 막 합성 이미지를 막 퍼다나르고 유포하는 그런 불법의 현장을 눈으로 봤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바로 민주파출소에 신고해 주세요. 바로 저희가 이제 조치하겠습니다. 예, 민주파출소에 꼭 제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난해 4월 10일 날 이제 치러졌던 22대 총선 기간 중에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이 388건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이후에 뭐 아무래도 궁금해할 부분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좀 처벌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런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과거 뭐 작년 총선 경우에는 적용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물론 그 이 AI 딥페이크만으로 처벌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뭐 거짓말을 하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우려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사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당시에도 분명히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예 딥페이크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특히 민주파출소가 하는 역할과 기능에서 말씀 주셨는데 선관위도 관련된 대응에 지금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들 문제가 좀 일거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관련돼서 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발견하면 민주파출소에 신고해달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특별히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고를 하면서 그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이 뭐 어떻게 뭐 어디서 확인됐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허위 사실 유포하는 현장을 발견하시면 사실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도 이제 캡처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이트 아니면 어떤 SNS에서 사용한 건지 이제 그 이제 URL 주소라고 하죠. URL 주소를 같이 이제 좀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법적 조치를 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고발장을 많이 접수를 하는데 그 담당 수사관이 꼭 이게 그 URL 주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꼭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뭐 캡처나 PDF 파일로 해서 이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게 어떤 사이트, 어떤 주소에 링크가 되어 있었는지를 기재해 주시면은 훨씬 더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일단은 자당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이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 현장을 이제 그 발견하시면 제보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또 반대로 타당의 후보자들과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을 또 자칫 뭐 어디서 받았는데 그걸 공유를 하신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주의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불법 영상, 그러니까 불법 제조된 뭐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나 아니면 아예 거짓말하고 있는 허위 사실 영상 같은 거를 다른 사람부터 받은 거를 직접 생산하진 않으셨어도 또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건 난 이게 허위인지 몰랐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허위 영상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누구를 네거티브하거나 공격하는 그리고 뭐 누가 봐도 비열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영상일 때는 다른 사람들 공유하지 마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팩트 체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민주파출소에 신고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각 살고 계시는 거주지 지역에 있는 이제 뭐 우리 당 이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은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까지 이제 양태정 저희 법률위 부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 봤는데요.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